어릴 적 우리가 읽었던 위대한 중국 역사 이야기 속에서 상나라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설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그 상나라 이야기가 사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다면 어떠실까요? 수천 년간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고대 문명의 숨결이 우리가 흔히 보던 평범한 약재 조각들을 통해 기적처럼 되살아났다면 믿기지 않으시겠죠? 이 모든 것을 증명해낸 열쇠가 바로 오랜 세월 용골이라 불리며 약방에서 약으로 팔리던 뼈 조각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먼 옛날 아주 오래된 한약방의 풍경을요. 약재상인은 을에 그러하듯 손님에게 건넬 약을 짓기 위해 어둠침침한 작업대 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뼈 조각들을 쓱싹쓱싹 갈고 있었을 겁니다. 용골, 즉 용의 뼈라고 불리던 이 조각들은 예로부터 지혈이나 해열 등 다양한 효능을 가졌다 믿어져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뼈 조각들이 인류 문명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흙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평범한 뼈들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새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 같기도 한 기묘한 문양들이 조각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그저 자연적으로 생긴 균열이나 신기한 무늬 정도로 치부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고대인의 단순한 낙서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지요. 이 알 수 없는 흔적들이 사실은 잊혀진 고대 왕국의 생생한 언어였다는 걸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19세기 말 중국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 와중에 약재로 쓰이던 용골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위에 새겨진 신비로운 문양들이 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들은 수수께끼를 가득 품은 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오기를 1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상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역사에서 신화 속의 존재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한 몇몇 기록에 그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유물이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유령 같은 존재였다고 할까요? 많은 이들은 상나라가 주나라 이전의 원시적인 부족 사회였거나 혹은 아예 허구의 왕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나라는 그렇게 역사적인 공백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용골 조각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신화를 역사로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평범한 약재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어떻게 고대 문명의 거대한 문을 열게 될까요? 이 기묘한 문양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 놀라운 발견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뼈 조각들이 품고 있는 미스터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상나라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수수께끼 가득한 이 뼈 조각들이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마치 잠자던 고대 영혼이 깨어나듯 이 기묘한 문자들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었답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는 왕이영이라는 박식한 학자이자 고문자 연구가가 살고 있었죠. 그는 학문의 깊이뿐 아니라 탁월한 안목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기에 그저 흔한 약재로 여겨지던 용골 속에서 비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병으로 고생하던 그가 한약방에서 용골이라 불리는 약재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약재려니 하고 받아든 뼈 조각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왕이영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 표면에 난데없이 정교하고 낯선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마치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직접 새긴 듯한, 살아 숨쉬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문자를 연구해온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 문자들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일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왕이영은 이 뼈 조각들을 즉시 사들여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당대의 또 다른 저명한 학자였던 유학과 함께 이 미스터리한 문양들을 끈질기게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 뼈들이 황하강 유역의 은어라는 곳에서 출토되었음을 알아냈고 점차 더 많은 용골들을 수집하며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됩니다. 이 뼈들은 단순히 약으로 쓰이던 것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중요한 기록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뼈에 새겨진 문자들을 학자들은 갑골문이라 부르게 됩니다. 거북의 등껍질을 뜻하는 갑과 짐승의 뼈를 뜻하는 골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 명칭 자체가 뼈의 재료와 형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갑골문들은 대체 무엇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학자들의 끈질긴 연구와 노력 끝에 마침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자들은 다름 아닌 고대 상나라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신의 뜻을 묻기 위해 행했던 전복의 생생한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국가의 미래, 심지어 개인적인 궁금증까지도 신에게 묻기 위해 거북의 등껍질이나 소의 어깨뼈, 즉 견갑골을 이용해 점을 쳤습니다. 전복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엄숙했습니다. 먼저 뼈의 한 면에 규칙적으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뜨겁게 달군 쇠막대기를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뼈는 열에 의해 쩍하고 갈라지면서 독특한 균열 무늬를 만들어내죠. 상나라의 점술가들은 이 갈라진 뼈의 모양을 마치 신이 보내는 메시지처럼 여기며 그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점을 치기 전에 왕이 신에게 묻는 질문을 뼈에 꼼꼼하게 새겨 넣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올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비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같은 국가적인 중대사부터 왕의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점을 친 후에는 그 결과까지도 뼈에 다시 새겨 두었습니다. 비가 왔다, 전쟁에서 이겼다와 같이 그들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에게 전복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전쟁을 나설 때, 심지어 왕의 치통까지도 이 전복을 통해 신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요. 이 갑골문들은 단순히 우연히 발견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나라 왕실의 공식적인 기록이자 그들의 일상과 믿음, 그리고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타임캡슐이었던 겁니다.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난 이 뼈 조각들은 이제 고대 상나라의 진정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준비를 마친 셈이죠. 이 문자들이 하나둘씩 해독되면서 오랫동안 신화 속에 갇혀있던 상나라의 모습은 점차 선명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과연 갑골문은 상나라의 어떤 비밀스러운 단면들을 보여줄까요? 그렇다면 이 갑골문은 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실로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뼈 조각들은 마치 고대 상나라의 일기장처럼 그들의 삶과 숨결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갑골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왕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알려준 게 아니었죠. 어떤 왕이 언제 즉위했고 누구와 결혼했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왕실 가계도를 펼쳐보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특히 왕이 겪었던 사소한 일상까지도 뼈에 새겨져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갑골문에는 왕이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수천 년 전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갑골문은 신화 속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고뇌하고 아파하는 인간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갑골문은 상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전쟁 기록 속에는 전차를 앞세운 병사들이 어떻게 적을 제압했는지, 어떤 부족과 싸워 승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았는지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전차는 당시 최첨단 무기였을 텐데요. 이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상나라가 고도로 조직화된 군대를 운영하며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 나갔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잔혹하게 느껴질 만큼 강력했던 그들의 전쟁 방식은 상나라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닌 거대한 왕국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갑골문은 상나라 사람들의 깊은 신앙심과 종교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조상신과 자연신에게 바쳐진 수많은 제사의식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죠. 왕은 신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최고 제사장이었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거북의 등껍질이나 소의 어깨뼈를 불에 달궈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의 풍작을 기원하고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며 심지어 다음날 날씨를 예측하는 예언까지도 갑골문에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이러한 기록들은 상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의 섭리와 신의 뜻에 의존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제사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갑골문은 상나라의 왕실 생활, 군사활동, 그리고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농업, 사냥, 심지어 당시 사람들의 질병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들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뼈 조각들을 통해 오랫동안 전설처럼 여겨지던 상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룩한 거대한 왕국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화 속에서 걸어나와 생생한 실체를 드러낸 상나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고대인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대인의 일상과 고민이 담긴 갑골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을 거는 역사의 증언자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갑골문은 상나라의 왕실 생활, 군사활동, 그리고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농업, 사냥, 심지어 당시 사람들의 질병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들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뼈 조각들을 통해 오랫동안 전설처럼 여겨지던 상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룩한 거대한 왕국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화 속에서 걸어나와 생생한 실체를 드러낸 상나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고대인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대인의 일상과 고민이 담긴 갑골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을 거는 역사의 증언자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갑골문이 중국 고대사의 오랜 공백을 어떻게 메워주었는지,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지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 내려온 사마천의 위대한 역사서, 그 사기에 담긴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의 기록이었음을 갑골문은 확고히 증명해 주었죠. 전해져 내려오던 구전과 기록들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던 후대 역사가들에게 갑골문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과거의 진실을 펼쳐 보여주며 그 신뢰성을 두텁게 쌓아 올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뼈 조각들은 단순히 고대의 점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상나라라는 거대한 문명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중국 문명의 뿌리를 밝혀주는 위대한 열쇠였던 셈이죠. 갑골문에 새겨진 한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중국어 문자의 원형이 되었으니 이는 단순한 유물을 넘어선 언어와 문화의 유구한 계보를 이어주는 소중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남긴 이 문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 고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영원히 잃어버린 채로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갑골문의 발견과 해독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약재로 여겨지던 뼈 조각 하나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고대 왕국의 생생한 숨결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상나라는 더 이상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닌 엄연한 역사적 실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신화와 전설의 장막을 걷어내고 실제하는 역사의 무대로 상나라를 이끌어낸 갑골문은 인류 문명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갑골문이라는 작은 뼈 조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고대인의 삶과 고민,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교훈을 안겨주죠. 그들이 자연의 섭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를 점치며 삶의 불확실성에 대처했던 방식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고대 문명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얻는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의 발견일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수많은 갑골문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상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기록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고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